자, 오늘 볼 작품은 우알과 정훈의 작품이죠. 페이지는 60페이지 열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보기를 먼저 좀 참고할 거라 페이지 63페이지를 좀 먼저 열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알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 이번에 출제 가능성 되게 높게 보는 쪽인 게, 여러분들 이 얘기는 이거는 고민은 있지. 선생님 3월 학평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 학평은 근데 학평 연계인 거는, 학평 연계는 연계가 아니야.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그게 선택된 건데 겹친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평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쪽이니까 참고해 주실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작품 이제 문제 풀면서 느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우활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사전적 정의로 쳐놓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 말에 숨겨진 속뜻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보기 내용 먼저 읽고 라인 잡아놓고 시작합시다. 일단은 우활이라고 한 단어는 무슨 뜻?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 멍청이 정도의 뜻이에요. 이거 괄호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냥 아유 바보야, 아유 바보야, 아유 멍청아 이런 느낌의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정훈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어서 오세요. 정훈은 여기 앞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최근에 수능에서 만났지? 최근 수능 작품 중에 정훈 작품 기억나는 거 없음? 보조자료 몇 페이지야? 얍 6페이지 열어봐. 보조자료 6페이지 열어봐. 누구 나와 있어? 정훈의 탄군가 나와 있죠. 이게 낯설면 안 되지 얘들아. 최근에 봤던 기출이잖아. 오케이? 22학년도 수능 지문이었고, 요 녀석 작가 똑같은 정훈 작가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수능 문제에 출제됐던 일동장유가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야. 상말학편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둔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연계 작품들은 한 지문 한 지문 꼼꼼하게 완벽하게 정리하실 것. 게다가 최근 어떤 트렌드 중에 한 명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니까 정확하게 보시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실어놓은 겁니다. 지금 문제 처음 볼 것 같아서 실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알겠죠? 자, 아무튼 4번 문제 보기를 먼저 읽고 내용 정리해놓고 나서 작품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내 걸로 파악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수특 63페이지예요.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수특인데? 수특. 야, 수특 가지고 다녀. 자, 여기 있어. 자, 보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작품이 창작된 조선 중기부터 시작하고 있죠. 일단은 조선 중기 되게 미묘한 시기죠. 조선 초기에는 양반의 권위가 하늘을 찔러던 시절, 양반이 야, 저 좀 기분 나쁜데? 하면 알아서 치워지던 시절이 있었어. 양반들의 권위가 전반적으로 높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게 우리 후기에 어떻게 된다는 건 알고 있지? 탄군가의 내용도 그런 식으로 배웠잖아. 그죠? 조선 중기를 거쳐 후기를 지나게 되면 점차 양반 사회 안에서도 몰락한 양반이라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밀련한 선비들이 자연친화라든가 혹은 뭐 시대에 대한 한탄 같은 정서들을 작품 속에서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가지고 온 거야. 제도권 중심부에 놓여있던 사족들, 그리고 주변부에 놓여있던 사족들은 이러면서 대응상 만들어놨죠. 중심부는 당연히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일 거고, 주변부는 권력을 얻지 못한 양반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위상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도권 주변부에 놓여있던 사족들의 경우에는 벼슬이나 명성을 높여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연에 응거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키워드 두 개가 보이죠? 세상에 드러내다와 자연에 은거하다. 드러냄과 은거라는 개념. 여기 안 썼네. 조선 중기에 누구? 주변부 사족을 말한다고 했었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주변부 사람들은 세상에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라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오케이. 그러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 상황은 그들에게 뭐 한 거야? 불우한 처지인 거야. 마이너스. 그런데 그 원석을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했대요.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어떤 단어 써? 치환시켰답니다. 치환은 바꿔서 대응시키는 거잖아. 그쵸?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녀석에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정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중심축이 이제 보일 겁니다. 이 작품 안에는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대신 그 자신의 애착의 대상을 자연으로 바꾸고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연을 친화하고 물활체하고 안빈낙도하는 정서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게 예상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추후 벼슬길에 나갈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인생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버리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돼 있었는데, 뭐 이 작품은 어떤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우활가라는 작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목에는 우활,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는 소리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했었어. 근데 요 말이 정말 순수하게 자기 비판적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거야. 그 미묘한 뉘앙스를 챙겨가는 게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 알겠지? 자, 상위 등급과 그렇지 않은 등급을 가르는 기준은 아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자, 일단 읽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분석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 시작할 때 이러죠.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월한가? 라면서 얘기 시작합니다. 자, 몸이. 그럼 이거 누구요? 화자지, 자기 자신. 내 몸은 나는 왜 이렇게나 우월한가? 라고 하면서 나 정말 우월하군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왜 이렇게 살이 어두운 거지? 하면서 우활도 우활할시야, 그토록 우활할시야. 그러면서 이거는 파란표로 그려서 쓰자. 우활도 우활할시야, 그토록 우활할시야. A, B죠. 그리고 이 구절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타날 거야. 일정한 구절마다. 그래서 이 반복은 당연히 두 가지 기능을 하겠지. 리듬, 운율 형상한 건 당연한 거고요. 동시에 뭐도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겠지. 반복하는 얘기니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라는 말, 멍청하다는 말 좀 오버스러운데 아무튼 간에 강조할 텐데 왜 강조하는지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하자. 나는 멍청해. 정말 멍청해. 베리 레알 멍청해. 하면서 이봐 번님네야를 불러. 이봐 번님네야. 자, 그러면 요건 네모를 쳐보겠습니다. 화자가 번님네를 불렀으니까 번님네는 뭐예요? 당연히 청자지. 그럼 이때 주의, 청자가 설정됐으니까 대화냐? 이거 아니라는 거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 그치? 너희들 낚을 때 자주 쓰이는 방법이고 알면서도 틀리기 쉬운 지점이니까 항상 조심해라.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으면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품은 지금 이거 번님네를 부르면서 뭐 하는 거야?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챙겨주실 것.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해서 이거를 대화라고 부르지 마실 것. 그리고 정확하게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거의 독백이야. 혼잣말이야. 오케이. 자, 아무튼 번님네를 부릅니다. 하면서 우월한 말 들어보소. 내가 얼마나 우월한 녀석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려무나 얘기를 시작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셨는데요. 이내 젊었을 때 우월함. 그렇지? 그래서 먼저 젊은 시절의 우활에 대해서 말해보겠대요. 내가 얼마나 젊을 때도 바보 같았냐면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금수는 무슨 뜻이야? 금수. 짐승. 나는 짐승이 아니니까. 당연하게도.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은 아니니까. 애친, 경형, 충군, 재장을 내 분수로 여겼대. 자, 근데 애친하고, 그럼 애친은 뭐 하는 거야? 부모를 사랑하고, 그치? 그 다음에 경형, 공경하는 거지. 뭔지 알잖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이거를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유교 이잖아. 그래서 유교 이념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내 분수로 여겼대요. 자, 그런데 이게 분수에 맞는 삶이고 안빈낙도라고 말하면 매우 곤란하죠. 뭘 쓰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안빈낙도 아니지. 분수에 맞게 살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유교 이념을 드러낸다는 건 뭘 하는 거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속세에서 출세하는 개념이지. 맞아?
출세하는 개념이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입신 양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 오케이? 분수로 여겼다라는 말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 금지. 나는 적절하게 내 할 도리만 하면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가 아니라 나는 젊을 때부터 나의 이 유교 이념, 내가 알고 있는 이 해박한 지식을 세상에 풀어내고 나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나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드는 게 효의 시작이라고 하거든 원래. 오케이?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분수로 여긴다.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늘높이 알려지는 것을 말한다. 조심해 주시고 분수를 여겼더니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었대요. 근데 하나도 못 이루. 그쵸? 실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세월만 흘러가면서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활이 평생 가기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우활의 평생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자, 아침. 이거 밥 먹는 얘기지. 시기라고 쓸게요, 그냥. 이게 문장 해석은 무슨 뜻이야?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라는 얘기는 아침 먹을 것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저녁을 얼마나 먹을까 고민심할 수 있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저녁 자체는 먹을 생각조차 못한다는 얘기겠네? 미친 듯이 뭐 하는 거야? 가난함을 말하는 거지. 왜? 나는 출세하지 못했으니까 가난한 거지. 그죠? 그래서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고요. 두 번째, 한 칸 초가집이 비 새는 줄 알았던가? 지금 비가 새는 줄을 몰랐다가 아니야. 우와, 씨, 우리 집에 비 샜어요? 이게 아니잖아. 비 새는 줄 알아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 참고로 집에 관련된 거니까 주.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예상되죠? 미리 쓸까요? 의식주잖아. 의식주 세 방면에서 지극한 가난함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지. 가볼까? 현순백결이 부끄러움을 어이하며. 현순백결 무슨 뜻이야? 이건 뜻을 알아야 풀어지는 게 맞아. 현순백결. 옷을 기워 입은 횟수가 100번에 가까이 된다. 100번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참고로 100번은 순수하게 10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겁내 많이 이란 뜻으로 번역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100, 1000만 날 다 알지? 그러면 옷을 100번이나 기워 입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어쨌다는 얘기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계속 떼어 입는다는 얘기죠. 니들 근데 요즘 진짜 그런 집이 없더라고. 야, 옷에 구멍 나면 어떻게 하냐? 큰 고민 안 하고 버리지 않냐? 그치?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버님이 세탁소를 하셨기 때문에 구멍 났다고? 그러면 가서 아버지한테 맡기면 변신해서 오니까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에 구멍이 나면 버리거나 폐기 처분을 해요. 예전에 내 선생님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그런 특성을 지녔거든. 옷을 버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소비라든가 뭐 그런 쪽은 아니야. 왜 그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옷을 싸게 되게 잘 구하고 되게 패셔너블해, 애가. 그래서 옷도 되게 잘 입어. 보면 감각 있게 잘 입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한번 갔다가 놀랬던 게 옆에 그 뭐죠?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 대형 20리터 쓰레기 봉투 이만한 거. 거기다가 옷이 막 눌러 담겨져 있는 거야. 이거 뭔데? 버릴 거래. 그러니까 옷을 입고 빨대가 되면 빨래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보내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독특한 녀석이었는데. 그래요. 그럼 지금은 잘 살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근데 요즘에는 구멍 났다고 뭐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기어 입고 만들어 입는 게 기본적인 대책이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현순백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횟수를 기어 입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가진 것이 없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자, 현순백결이 부끄러움을 어이하며. 지금 나는 현순백결을 했다고 해서 부끄러울 때가 아닌 거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됐지?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부분은 뭐 했다는 거야? 나는 의식주 다방면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다 그 얘기잖아. 젊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좀 써볼게.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을 받을 줄 알았던가래. 자, 번역해. 어리석고 미친 말을 하는 사람을 뭐 하라고 불렀지 아까? 우화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내가 우월해서 미움받을 줄 몰랐던 게 핵심이고 그럼 나는 바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난한 이유가 결국 어리석고 미친 말들 때문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어리석고 미친 말은 머리를 잘 굴려봐. 어떻다는 얘기야. 내가 친구들 앞에서 병신짓을 했다는 얘기일까? 똥을 쌌다는 얘기일까? 그게 아니잖아. 이 어리석고 미친 말은 무슨 뜻인 거야? 남들한테 사바사바를 못하고 있는 거지. 감 잡혀? 그러면 사바사바 못한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맞는 말인데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하는데 너무 맞는 말을 하면 어때요? 아프죠. 우리는 그걸 팩트라고 부릅니다. 팩트는 폭력당하기 좋은 거잖아. 지금 이거는 그걸 말하는 거야. 옳거든 말이야. 오케이? 나는 젊은 시절부터 옳거든 말을 하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 주변 친구들에게 미움을 사는 경우가 많았지.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이익에 영합되거나 그들의 어떤 분위기 속에 같이 뭉쳐가지 못하고 나는 따로 놀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말로 우월함을 안타까워하는 걸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우월할까? 이게 정말로 자신의 우월함을 말하기 위함일까? 좀만 더 읽어볼게. 그 구절, 뒷구절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뭔지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미움받고 있는 그 이유가 우월하기 때문인데 그 우월함은 어리석고 미친 말이고 어리석고 미친 말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상대방의 막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얘기는 내가 너무 옳거든 말만 했다는 얘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를 살아갈 때는 사교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편인데 우리 화자는 뭐랄까 되게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죠. 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거 미친 소리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를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점점 밀려나고 있고 그럼 나는 바본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진 않고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우월이란 단어에 담아낸 거야 지금 이게. 되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월도 우월할샤 토록 우월할샤라고 하는 거지. 아까 했던 말 반복했죠? 됐죠? 난 정말 바보야 정말 바보야 라고 말한 다음에 다음 구절 또 이어가 봅시다. 이번엔 B 챕터예요.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알며 자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먼저 봄산이니까 춘이라고 쓰고 시작해볼까요? 대충 뭐가 흘러갈지 예상이 되시죠? 봄날의 꽃을 보고는 돌아올 줄을 어떻게 알겠으며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 깰 줄 알며 하 다음 가을 안에 달 맞아 밤드는 줄 알며 추 겨울 눈에 시 흥겨워 춤을 알리 동 자 사계절의 흐름 있지? 사시를 말하는데 봄날에는 내가 왜 봄이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꽃 구경하느라 못한 거지. 오케이? 여름에는 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잠자느라고 꿈꾸느라도 아무것도 못했던 거지. 가을에는 왜 아무것도 못했는데 달 맞이하면서 달 구경하느라고 시간이 갔고요. 겨울에는 시흥이 일어서 시 짓느라고 니나 너 노래 부르느라 시간이 다가와 버렸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 그래서 그 결중에 사시가경에 이걸 사시가경이라고 불렀어. 사시가경에 어찌할 줄 모른다. 어찌할 줄 모른다. 그러면 얘들아 어찌할 줄 모르는 것도 결국엔 뭐 하는 거야? 우월한 거거든. 바보 같은 거잖아. 알았어. 자 다시 봄날에는 이런, 여름에는 이런, 가을에는 이런, 겨울에는 이런 일들을 하느라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버렸다고 한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떤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지. 세월만 그냥 흘러가 버렸던 거고 그 준비라고 하는 건 무슨 준비인 거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한 준비들을 말하는 거겠죠? 토익 점수도 좀 따놓고요. 오케이? 뭐가 있을까? 성형도 요즘에는 좀 성형도 좀 필요하다며. 입사할 때 그 인상이 중요한. 실제로 결과로 밝혀져 있죠. 얼굴의 생김새가 연봉에 영향을 준다. 진짜로. 잘생겼거나 예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연봉이 높더라. 선생님은 아주 큰 불이익을 겪으며 살아왔겠지.
그죠? 아니 젠장. 근데 그게 사실이래. 이 젠장. 능력이 세상은 능력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 갑자기 딴 얘기지만 선생님 와이프한테 되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지금 그 얼굴 들고 다니는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인간을 바꿔놨기 때문에 선생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 선생님 얼굴에 트라우마 많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 든 아저씨니까 어쩔 이러면서 그냥 다니면 되지만 옛날에는 트라우마가 많아서 선생님 대학 다닐 때는 초반기에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어. 항상 모자를 묵 눌러 쓰고 다녔어. 왜냐면 얼굴이 부끄러웠거든. 너무 유아틱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나는 그랬어. 그래서 항상 얼굴 묶고 다녔었는데 이제 대학교 가서 친구들도 좀 적극적으로 사귀고 뭐 같이 음악 밴드 활동도 조금 미묘하지만 이만큼이지만 해보고 하면서 이제 사교성이 조금 발현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모자를 벗기 시작했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옷도 어떻게 입었냐면 지금도 그래.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옷 있지. 지금 내 눈앞에 청바지가 놓여서 그럼 입는 거야. 그리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내 눈앞에 셔츠가 있어. 그러면 그걸 입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옷을 입고 밖에서 나서면 와이프가 잠깐 하면서 여기를 잡아요. 진짜 그러고 나가려고? 그래서 왜? 일로 와. 그래서 그냥 다시 옷을 골라줘요. 지금 그래서 되게 인간다워진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입는 옷은 어떤 느낌이냐면 와이프가 대충 아무거나 입어도 대충 조합은 맞게 맞춰놨어. 그냥 그래서 지금 나는 여전히 대충 졸라 입으면 돼.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얘들아 축복이란다. 오케이. 아무튼 땡큐 와이프.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하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지? 자, 아무튼 현실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충분하게 준비를 했지 못했기 때문에 마냥 그냥 뭐 이렇게 바보처럼 지내왔고 그 바보처럼 지낸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우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시가경에 어찌할 줄 모르는구나. 자, 그래 가지고는 말로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하면서 이제는 말로라는 말을 썼어요. 말로의 버린 몸. 참고로 지금 말로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어떤 후반기를 말하는 거니까 시간이 어느샌가 바뀌어 있는 걸로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왔고 어리석고 미친 말과 함께 살아왔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한 준비를 하지도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은 되게 복합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야. 내 탓도 있고 사회 탓도 있고 준비를 못한 내 문제도 있는 거지. 됐죠?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말로의 버린 몸이 되어버려서 무슨 일을 염려할까? 새 속의 10이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100년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아주 먼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 지금 미래도 제대로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월하시아 그토록 우월하시아. 그렇죠? 지금 우월이라는 단어를 몇 번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갑니다.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하니. 자, 그 다음 구절 잘 봐야지. 뭐라고 돼 있어? 하늘이 준 우화를 내 설마 어이하리. 하늘이 준 우화를 내가 설마 어이하리. 질문. 선생님은 이 구절이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 이유를 댈 수 있겠어? 이 구절은 왜 중요해? 해석이 어렵니? 아니지. 근데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겠니? 바로 선생님이 시가 운문 파트가 나올 때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 그리고 선지화되는 요소는 항상 뭐라고 했었냐? 정서, 태도램에 언제나 그렇다고 했었잖아. 지금 봐봐. 하늘이 준 우활이라고 하는 건 우활이 이 작품의 중심, 대상 아님?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나의 뭘 말하는 거야? 정서와 태도인데 어이하리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말로 바꿔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체념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됐죠? 운명, 숙명, 체념 같은 단어를 챙겨야 돼. 그래서 얘들아 미리 말하지만 1번 문제의 5번 선지 좀 잠깐만 볼래? 네, 좀 꺼놔. 1번 문제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화자는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혀온 일들과 관련지어서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혀온 일들이 뭐였죠?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올바른 소리 하면서 까였고요. 가난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신의 우월함이 하늘이 준 운명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 왜 나온 거겠냐고. 그냥 심심해서 맞는 말 하나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야. 선지는 항상 정서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야. 또 하나 더 3번도 가볼까? 3번. C의 서화자는 자신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지어 자신의 우월함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됐어? 지금 C 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보이지? 대놓고 정서 태도를 드러내는 구절이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든 써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원칙과 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마저 읽어봅시다.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픔이 많고 한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늦게 태어나. 그럼 이건 무슨 소리일까? 내가 또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되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난 시대도 잘못 태어났어. 그죠?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여포 뭔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여포나 뭐 장비라든가, 그죠? 뭐 마초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구 삼국지기지만 힘이 장사인, 그치? 어깨 형님들이잖아. 자, 그 사람들이 태평성대 요순임금 때 태어났어 봐. 뭐야 그러면? 그냥 동네 건달이지. 사고나 치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은 난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시대를 타고 나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화자 정운도 태평성대에 태어났다면 이라는 꿈을 꿉니다. 자, 보자. 100번 다시 죽어 뭐가 되고 싶냐면 옛사람이 되고 싶대요. 옛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요순 1호를 잔치나 찔 수 있대요. 요순. 얘들아, 선생님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런 단어는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엄청 편하다고요. 물론 뒤쪽에 요순 임금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다 얘기했던 것들이잖아요, 선생님이. 그죠? 요순 나오면 뭐라고요? 태평성대 말하고 싶은 것이다. 평화로운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다. 소부허유 기억나? 속세와의 거리감. 그래서 소허. 백이숙제 무슨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조와 절개. 화타나 유명한 명의들 나오면 상사병 얘기해야 되는 거고, 요순 나오면 태평성대 얘기했었고, 아황과 여역 나오면 순임금 마누라들이잖아. 순임금의 아내들이잖아. 지고지순한 사랑. 오케이? 이 정도 잡아두자잉.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요순임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순의 1월, 해와 달을 쬐다라는 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태평성대의 복록을 누린다는 얘기지. 나도 태평성대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순박한 풍속이라고 말하죠. 순박한 풍속 속에서 살았다면이라는 꿈을 꿉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빠밤, 경박하게 되었지. 자, 이것도 좀 중요 구절이지. 그잖아? 왜? 경박하게 된 건 언제를 말하는 거야? 현재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과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이 작품에는 단순히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만 있는 게 아니라 세태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세태에 대한 비판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활이랑 연결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경박하게 되어버린 어떤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번잡한 정회를 누구에게 이르려는가?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바라보고 싶대요. 자, 참고로 여기서 태산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은요, 관동별곡 배운 사람은 처음 보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연치기. 들어본 적 있지? 공자님이 동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선, 뒷동산 아닙니다. 그냥 동산이 산의 이름이에요. 동산에 올라가선 노나라 참 좋구나 라고 얘기하셨고, 태산, 중국의 아주 높은 걸로 유명한 산이죠. 태산에 올라가선 세상 참 좋구나 라고 얘기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호연지기는 무슨 뜻이야? 세상을 발 아래 굽어보는 높은 정신적 경지를 말하는 거거든. 이것도 고사인용입니다. 챙겨야 돼요. 고사인용.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성현 살던 세상을 두루 살펴서, 성현이 살던 세상 두루 살펴서
학업 닦던 작취를 보고 싶대요. 그렇지. 나 옛날처럼 공부만 잘한다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어떤 정신적 경지와 성취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던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른 훨씬 다른 모습과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지금 얘들아 이 말의 의도와 속내를 잘 생각해봐야 돼. 지금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어떤 경지만 올릴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던 시대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걸 경박하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열공만 하고 빡공만 하면 성적이 찾아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뭘 잘해야 되는 거야? 요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데요. 참고로 주공이라는 사람은 건국의 공신이에요. 그래서 건국 공신을 했다는 얘기는 뭐랄까? 어떤 단순히 잘났어요가 아니고 뭔가 어떤 기틀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위인. 그렇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러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리. 봐봐. 이건 근데 너무 당연하긴 해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리. 자 얘들아 똑같이 그럼 얘도 별표지? 옆에 라임 보이죠? 나의 삶이 현재 화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야. 그 대상에 대해서 슬퍼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정서, 태도 보여주고 있지. 그리고 이거는 슬퍼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슬픔이란 정서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시대를 잘못하거나 야합하고 영합할 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서 힘들게 살고 있어. 나는 참 시대를 잘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라고 말합니다. 자,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었대요. 해석 잘해. 만리는 정말로 만리를 말하는 건 아닌 건 알지? 아주 멀리란 뜻이야. 태고는 클 태자에 예꼬자를 쓰는 거니까 아주 오래전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멀리, 아주 오래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만리와 태고는 뭘 말하는 거냐? 여기 노란색으로 쓸 걸. 이렇게 시작. 이렇게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준 얘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이렇게 연결하자. 나는 지금의 세태와 지금의 현실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과거의 아름다웠던 시절을 떠올려 보아요. 떠올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우월한 마음이 가고 아니 오는구나. 그러면 그때는 나는 더 이상 우월하지 않은 거죠. 가고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뭐랄까 자신의 우월함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 그때를 꾸으면요. 됐어요? 우린 가끔 이렇게 막 상상 같은 거 해보잖아. 지금 차를 좋아하는데 내가 인생에서 포르쉐를 타고 람보르기니를 탈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자면 하겠지? 하루 정도 임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능력으로? 그렇다고 내가 그걸 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그냥 게임을 하면 되잖아. 집에 운전대를 사다 놨어요. 집에 이렇게 여기 드라이브 휠이잖아. 사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와이프가 또 두 가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쳐다봐요. 하나, 그게 재밌냐는 어처구니 없는 표정과 둘, 안타까워 죽겠다는 표정. 거기서는 이제 신나는 막 밟으면 260km까지 나가는 차를 타보니까. 자, 아무튼 그래요. 그거 타고 있으면 잠깐 스트레스가 풀려. 진짜는 아니지만 그럼 이것만 어때 뭐. 내가 진짜로 그걸 준다고 해서 마음껏 타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은 참고로 할배 운전하는 사람이거든. 할배 운전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앞에 노란불이 서면 그냥 서는 사람이야, 선생님 차를. 그게 되게 당연한 듯 보이고 그게 정상 아닌가라고 말하겠지만 이제 도로를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어요. 어처구니 없지. 앞에 그러니까 신호등이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차를 주황색이 돼서 빨간색으로 멈춰서 섰어. 그럼 뒷차는 서야 되는데 뒷차가 막 갑자기 내 뒤에서 딱 서다 그 브레이크를 밟더니 막 라이트를 치는 내 옆으로 와.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해. 왜? 왜 안 지나갔냐고.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걸레 같은 차 타면서란 소리였어. 싸걸놈의 새끼. 지금 좀 죽어버렸길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그래서 할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꿈은 나도 꾸을 수 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아마 이 작품의 화자도
지금 세태와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지? 하지만 꿈도 못 꾸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꿈을 한번 꾸고 나니까 그 만리와 태고의 뜻을 두니까 이제 그 우월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희망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장면 나와요. 정말 중요한 장면.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건 난 알아.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하겠느냐? 자, 축타의 말솜씨를 여기다 좀 쓸게요. 잠깐만 빌려 씁시다. 공간 할애에 실패했습니다. 축타의 말솜씨를 내가 이제 배워서 무엇하겠으며 송조의 미모를 어긋나리 잘하는가? 송조의 미모 얻는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 한 주만 더 같이 가자. 산에 나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 그러뇨? 산의 풀과 열매야. 자, 그런데 이게 최주교 구절 중 하나인 이유는요. 축타의 말솜씨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현혹하는 뛰어난 말기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사기 잘 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 작품의 의도에 따르자면 교언. 교묘한 말솜씨지. 두 번째, 송조의 미모래요. 미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미모는 어떤 뜻인 거야? 엄청난 미남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와이프가 누구를 대라고 했는데 잠깐만 차은우 얼굴이 된다고 해서 지금 이게 통하겠느냐? 내 얼굴이 갑자기 차은우 된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외모에 끌려가지고 하는 경우니까 꾸며낸 낯빛에 나가는 거니까 영색이 되는 거지. 그럼 사자성어 완성이잖아? 교원영색. 그럼 교원영색이 뭐 하는 거야? 시대에 영합하기 위해서 꾸며낸 낯빛과 만들어낸 말투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교원 영색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지금 알고는 있지만 못하겠다 이 소리죠.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산의 풀과 열매. 이거는 뭐냐면 뭐랄까? 유혹이란 말은 좀 그렇고 사람이 반하게 만드는 열매예요. 거기 보기에 설명 보시면 옥황상제의 딸이 변한 거다. 이거 열매를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큐피트의 화살 맞은 것처럼요. 그 말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와서 이걸 배워서 뭘 하겠느냐라는 말이지만 결국엔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영합하면서 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 못한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뭘 비판하는 거야?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야. 우월의 의미를 잘 보라고. 잘 봐야 하는 거라고. 단순히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고 있을까가 아닌 거야. 바보같이 굴다 안에는 올바른 소리하고 교원 영석하지 않는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됐어? 이 정도 강조했으면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의 다 왔어. 그래서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우월의 탓이다. 그쵸? 요거의 반대 지점에 뭐가 있는 거야? 우활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난 우월한 탓이야. 교원 영색했으면 친구들한테 인정받겠지. 잘 나갔겠지. 근데 나는 우월해. 못했어.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리니 평생의 모든 일이 우월이 아닌 일 없도다. 내 모든 것은 다 자신의 우월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화를 거느리고 100년을 어이하리. 잠깐만. 여기도 잠깐만. 여기다 쓸게. 100년을 거느리고 우화를 어이하리. 지금 이것도 선생님이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눈치 이제 채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100년 동안 이어진 우활. 즉 오랜 세월이라는 뜻이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우활은 자신의 삶의 태도야. 이 작품의 대상.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 무슨 태도? 어쩌겠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던 걸. 내가 이 나이에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만 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지. 체념적. 그렇죠? 자, 잘 보셔야 해요. 잘 보셔야 하고요. 잘 보셔야 합니다. 어이하리라는 말만 몇 번째 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잖아. 일관되게 화자는 얘기하고 있어. 됐냐?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 아이야. 참고로 아이야도 그럼 청자지. 근데 이 아이야가 진짜로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 아닌 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야? 헤이 DJ처럼 그냥 부르는 말이야.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부르는 말이야. 얘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 우화를 잊자. 술로라도 잠시나마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잊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써먹을까? 자, 얘들아 보조자료 2페이지를 잠깐만 열어봐. 거기에 예쁘게 정리된 멘트가 있으니까 그 정리된 멘트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아래에 감상의 적절성 평가와 관련된 얘기 나와 있지. 오케이? 이거 걸고 넘어지기 되게 좋은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어.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이 아니야. 자, 자신이 우월하다고 한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 애칭경영, 충군제장, 그리고 유교이념이라고 썼죠? 유교이념 하나는 성취하지 못했고, 가난도 가난한 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마음을 미움받는 줄도 몰랐고, 사시의 경치를 즐기느라 시간 추어지도 몰랐고, 아첨하거나 아름다운 얼굴을 꾸밀 줄도 몰랐지.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우활이라고 부른 거야. 그리고 그 우활은 결국 사자는 살이 어둡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신을 우활하다고 부정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우월함의 이유를 통해 화자가 유교적 가치를 지키며 살고자 하였음이 드러남으로써 됐냐? 결국엔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 교원 영색하지 않겠다. 유교 이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 소리잖아. 오케이?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우월에 대한 뭐야? 긍정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됐냐? 정서는 체념적, 비판적, 슬픔 이러고 있지만 그 안에 드러나는 우월의 정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지금 선생님이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 자, 여기까지가 작품의 내용이었고요. 자, 문제에서 몇 가지 좀 챙겨 가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첫 번째 문제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을 이미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공통된 단어가 뭐야? 자신의 우월함이라는 단어가 공통돼 있지. 그 우월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 드러났는지랑 어떠한 정서 태도로 드러났는지랑 전체적으로 선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됐죠? 단순히 이거 와 2번 맞았다 동그라미 오케이 난 제법 잘 풀어 우화가 준비됐나 봐 이렇게 판단하는 건 공부 안 한 거야. 알겠죠? 선지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고민하시면서 공부해 주실 것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2번이 정답이었죠. 화자는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 지금 이게 즐길 줄을 몰랐던 거야? 아니지. 그걸 즐기다가 충분히 현실적 준비를 못했다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던 거죠. 해석만 똑바로 해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갈 겁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요. 요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야. 자, 요순은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동그라미로 그냥 노란색으로 묶어놨어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 중에 하나였죠. 오케이? 그래서 자, 중요한 단어, 중요한 선지 2번. 내가 이 현재의 애달픔, 슬픔이죠? 화자가 느끼고 있는 주된 정서입니다. 이 애달픔은 현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 오케이죠? 3번. 요순시대에 순박했던 풍속이 경박하게 변하여 번잡한 정해를 철원할 데가 없게 된 오늘날 상황을 뭐하고 있어? 한탄하고 있어. 그럼 뭐야? 현재의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 맞잖아. 우리 얘기했던 것들 가지고 선지 만들고 있는 거잖아. 5번. 요순시대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잠깐만요. 요순시대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뭔 소리야? 너 왜? 지금 이게 요순시대로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니? 아니지. 그때로 돌아가서 과거에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어. 이미 틀려 먹었고요. 만리에 눈 뜨고 태고에 눈 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 과거와 합치된 삶을 사는 그런 조건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요순시대는 그죠? 화자가 꿈꾸는 과거의 이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회복하지 못해도 만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면 회복될 것이다? 절대 아니지. 됐죠? 판단 잘 해주시고. 질문? 뭐야? 질문? 아니야? 오케이. 자, 세 번째. A, B에 대한 설명인데요. A는 번님네, B는 아이야. 그러니까 청자에 대한 비교 구절로 문제를 만들어 놨죠. 자, 선생님은 3번 선지에서는 이 얘기만 꼭 해드리고 싶어. 스피드. 선생님이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
A, B를 먼저 눈으로 보고 들어가라. 그리고 특히 우월가 정도는 우리가 지금 전문 다 본 거잖아. 그러면 딱딱 떴을 때 어떤 단어들이 마킹되어 있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3월학 평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사설 모의고사 풀면 분명히 우월가도 세트로 등장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등장한 녀석들을 보고 그냥 불어내려고 바로 풀지 마시고 뭐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두 개가 청자로 설정된 대상들로 세팅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한다면 두 녀석의 관계에 가까운 거나 혹은 먼 것들을 위주로 걸러내거나 찝어내면서 문제를 봐야지. 그치? 자, 정답이 2번인 걸 굳이 설명하진 않겠어? 그런데 예를 들어 1번의 위로라든지 3번의 갈등의 심화라든지 5번의 부러워하는 이라는 말들은 보자마자 날려버려야 되는 선지잖아. 내용을 분석했다고 친다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친다면, 알겠냐? 여기는 스피드 싸움의 영역이야.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 봐자. 일단 5번 답부터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미음이 축타의 말솜씨였죠.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대상이었어. 미음은 수양을 계속해도 벼슬길에 나가 이상을 실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축타의 말솜씨는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 구절. 시대에 영합하지 못하는 자신을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5번이지. 자, 근데 나머지에 3번 선지 정도 보면 자연 속에 은거하며 지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자연에 대한 자책으로 치환했대. 이것이 사시가경이었잖아. 어디였어? 그렇지? 사시가경. 여기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세상에 준비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서로 치환시킨 거라고 보는 건 문제 없지? 이렇게 보기랑 연결시키는 지점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뒤쪽에 있는 봉산곡 전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숨 좀 돌리고 갈게요.